안녕하셈. 안녕하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쌤. 아이고, 오늘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저학과업 특과업 전기설비에서 조명설비에서 마지막 이 조명설비를 시설하는 규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명설비는 KC 234 요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정말 많은 조명설비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설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외우는 건 사실 매우 힘들 것이다. 자, 그러나 좀 주요해 보이는 것들 위주로 제가 선정을 해서 우리 교재에도 수록해 놨고요. 네, 요도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요 정도 대비해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 6가지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코드 및 이동 전선, 콘센트의 시설, 세 번째 전멸기의 시설, 네 번째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배선, 다섯 번째 전주외등, 여섯 번째 교통 신호등, 요 정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드 및 이동 전선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과 같은 요런 걸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조명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코드 및 이동 전선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될 것이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단면적 0.75 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코드 또는 캡테어 케이블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우리 요 수치는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0.75 친숙한 수치니까 잘 외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콘센트의 시설입니다. 여기서 이제 봐줘야 될 것은 욕조나 샤워 시설, 자, 이런 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매우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콘센트는 아래와 같이 시설하도록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봤더니 첫 번째,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요거 체크해 주세요. 15mA 이하로 좀 더 민감하게 동작하도록 설정이 되어야 하고요. 동작 시간은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하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규정에 준해서 접지를 실시하겠죠. 그래서 방적형은 우리 상식으로 막을 방자에 물방울 적자를 써서 물의 침입을 이제 방지한다 해서 오른쪽 같은 요런 거 우리 욕실에서 봤을 거예요. 우리 학교 기숙사 이런 콘센트 보면은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런 방적형 콘센트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는 전멸기가 되겠습니다. 스위치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요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한번 쓱 살펴보시고요. 우린 여기에 체크를 해볼게요. 자, 타임 스위치를 우리가 시설해야 되는데 앞에서 초반에 우리 상과목 전기 설비할 때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요런 얘기 있었을 거예요. 관광, 숙박업, 호텔이나 여관, 일반 주택 및 아파트에서 이 조명을 설치를 할 때 타임 스위치를 시설해야 된다라고 해서 객실은 1분 이내, 그리고 요거 현관등은 3분 이내였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앞에서 했었냐면, 자, 우리 놀러 갔어요. 자, 호텔 이런 데 가서 그럼 빨리 놀러 가기 바쁘잖아. 빨리 떠나야 돼. 그죠? 그러니까 1분 정도면 충분하더라. 자, 현관등은 우리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우리 가족들과 인사를 나눈 곳이죠. 그래서 3분 정도 여유롭게 시간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한번 기억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옥내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 전선에서 사용되는 캡테어 케이블은 최소 단면적이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되냐? 봤더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짠 하고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저랑 체크한 요것이 떠오르셔야겠죠? 자, 아파트 세대 욕실입니다. 욕실. 자, 욕실에서 비디오 콘센트를 지금 시설하려고 해요. 자, 이때 시설 규정들에서 살펴봤었죠. 습기가 많은 장소 시설하는 콘센트는 방습 장치 해야 되겠고요.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인체 감전 보용 누전 차단기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콘센트 시설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연 보압기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해야 될 것이고요. 접지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접지극이 있어야 돼요.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정답은 뭐였냐면 15mA 이하, 그리고 동작 시간 0.03초 이하 전류 동작형이었죠. 그래서 체크는 15mA 이하 동작 0.03초 전류 동작형,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짠 하고 아까 우리 체크한 거 또 띄워봤는데 요거였죠? 자, 요 부분이 지금 시험에 나온 것이니까 체크 꼭 하시고요. 자, 조명등을 숙박업소에 설치할 때 몇 분 이내 소등되어야 되느냐, 그런 타임 스위치를 시설해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숙박업소는 빨리 우리 떠나야 됩니다. 여행하러 떠나야 돼요. 1분.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조명등을 일반 주택에 시설할 때 몇 분 이내 소등돼야 되냐면 우리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넉넉하게 3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배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400V 이하의 배선을 외부에서 좀 잘 보이는 장소에 시설한다면 이때 코드 또는 캡테어 케이블로 직접 조영제에 밀착하여 배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원래는 일반적으로 조영제에 접촉해서 시설하는 것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도가 좀 떨어지겠죠. 자, 그러나 어떤 경우, 이런 특별한 경우 있죠.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미관상 이런 등의 이유로 조영제에 밀착해서 배선해야 되는 경우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특히 그런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한 장소에서는 좀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전한 정도는 이제 400V 이하이다. 우리는 보통 220V를 쓰고 있죠. 네, 그런 전압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배선은 0.75 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코드 또는 캡테어 케이블을 사용해야 된다. 앞에서도 체크를 했었죠. 그럼 좀 쉽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진열장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고, 자, 몇 볼트 이하일 때 저영제에 밀착해서 배선할 수 있게 허가가 되느냐 봤더니 정답은 400V 기준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짠하고 제가 표기를 또 했는데요. 자, 요게 지금 출제가 된 것이죠. 네, 확인해 주시고요. 자, 또 진열장입니다. 진열장 안에 자, 단면적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써야 되느냐 봤더니 0.75였죠. 짠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자, 요 부분이 출제가 된 것이다. 그래서 체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전주외 등입니다. 자, 어떤 그림이냐면 자, 요런 그림을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규정들은 대지전압 300V 이하의 형광등, 고압방전등, LED 등을 배전선로의 지지물 등에 시설하는 경우에 아래 규정들이 이제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지전압 300V 이하를 꼭 체크를 해주실게요. 자, 밑에 보시면 요 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배선을 할 때 자, 요거 체크를 해주세요. 케이블, 금속관 공사, 우리 앞에서 했던 공사들이죠. 합성수지관 공사로 시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 암기 팁을 하나 드리면, 앞에서 제가 이제 할 때도 케이블 공사 굉장히 안전한 공사다, 금속관 공사 굉장히 튼튼하고 기계력 장도가 우수하고 좋은 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 뒤쪽 보면 여기랑 다음 강의, 마지막 강의가 될 텐데 그때 나오는 공사들을 보면 좀 우수한 공사들을 순위로 매겨보면 이렇게 매길 수가 있어요. 자, 케이블 공사, 그리고 금속관 공사 자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합성 수지관 공사, 가요 전선관 공사, 쉴 수 있는 그런 전선관이랬죠. 그리고 애자 공사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없는 공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위로 갈수록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선호되는 공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자를 따다가 자, 캐, 금, 합, 가, 에로 우리 이제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보통 우리가 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면 캐금, 합까지가 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요 전주회등 같은 경우에는 캐금, 합까지 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전주회등 설치에서 자, 이렇게 전주에 부착하는 경우 적용되는 대지전압은요, 대지전압은 300V 이하였습니다. 짠 하고 나왔는데 지금 요 부분이 출제가 된 것이죠. 전주회등의 공사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요, 자, 우리가 뭐 기억하라 그랬죠? 캐금, 합,
가인데 캐금 합까지입니다. 캐금 합까지고요. 덕트는 아니었습니다.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짠 하고 또 갖고 왔지만 아까 우리가 체크했던 캐금 합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마지막 교통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교통 신호등이고요. 자, 이런 신호등을 이제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교통 신호등 제어 장치의 2차 측 배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여기 전력이 공급되는 그런 배선에는 최대 사용 전압은 300V 이하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2차 측 배선에서는 이런 규정들을 또 지켜줘야 되니까 한번 쓱 보시고, 자, 우리 여기 교통신호등의 이나선의 높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2.5m 이상을 확보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 꼭 해주시고요. 자, 그 밖의 제어장치 전원 측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극에 시설해야 되고, 또 150V를 넘는 경우, 150V를 넘는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한번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접지 공사를 실시해서 안전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로부터 신호등의 전구까지 전류에 사용하는 전압은 몇 볼트 이하야 되냐 봤더니 우리 정답은 300V였죠. 네, 그래서 아까 체크한 요 300V가 지금 출제가 된 것입니다. 네, 교통신호등의 시설 기준은 틀린 것입니다. 300V 이하 맞고요. 3.5가 아니라 2.5m였죠. 그래서 이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짠 하고 여기 다시 등장했지만 300V와 2.5m,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통신호등 나왔고요. 자, 여기 사용 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해야 되느냐? 정답은 150V였죠. 짠 하고 나왔지만 여기 150V 넘는 경우에는 차단기를 시설해야 된다.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겠더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명 설비를 모두 같이 끝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 계속 문제와 함께 계속 복습하시고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 보면서 개념 자꾸 연결 짓는 연습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특수 설비 해서 마지막 한번 싹 끝나고 그래서 이 3과목 전기 설비를 모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좀 힘내세요.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음. 고생했음.